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지난 일요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경북혁신연구소 공감과 전교조 경북지부가 최근 경북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 2,020명을 대상으로 교원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경북 지역 교사의 절반가량이 교사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한국교총이 교사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물음에 긍정응답이 29.9%로 사상 처음으로 30%를 밑돌았는데요. 이렇게 스승의 날을 전후해 발표되는 각종 조사 결과를 보면 해마다 교사들의 인권과 사기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권을 보호할 실효적인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매년 나오는데요. 학교와 교실이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들에게도 행복과 또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 다양하게 고민하고 또 실행해야겠습니다. 5월 17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권미정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다부 이교위 2차로에서 비탈면 보강 작업 중입니다. 작업 구간에선 1차로만 이용 가능하고요. 다행히 통제 구간에만 차간 거리 조금 좁혀 이동 중입니다. 반대 춘천 방향으로는 다부터널 앞두고 교통량 증가하며 정체인데요. 동명 휴게소부터 속도 떨어져서 이동 중입니다. 중부 내륙지선 서대구 나들목 앞두고 차량 이동량 많지만 큰 정체는 없습니다. 그다음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봉교 지하차도 시작 구간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아주 조금 전에 사고 처리는 완료됐지만 사고 여파로 칠성 고가차도 내리막 지점 이전부터 꽉 밀려서 이동 중입니다. 반대 서대구 나들목 방향도 교통량 많아서 상동교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앞선 순환도로도 상동교 쪽으로 어렵습니다. 현충 고가차도 내려서면서부터 속도 떨어져서 이동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날씨 맑은 가운데 낮에는 초여름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2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교차가 크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대구와 청도, 경주, 포항 등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있고 밤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데요. 불씨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17도, 습도는 35%입니다. 지금까지 권미정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동안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여러 정책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제 정책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 여성단체 정책 협약식이 어제 열렸는데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만 불참을 했습니다. 어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의 서재현, 정의당의 한민정, 기본소득당의 신원호 이 대구시장 후보들이 이 대구 경북 여성단체 연합과 이 성평등 지역 정치 실현을 위한 이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여성 부시장 임명과 성평등 노동 실현, 지역 돌봄 노동 일자리 문제 해결, 이 젠더 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네. 대구시가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성 정책을 전담하는 이 부서도 이 기능을 강화하고 성평등 임금을 공시하는 내용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주문들이 담긴 정책 협약식에서 이 홍준표 후보 쪽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네, 앞서서 이 장애인 단체와 보건복지 단체와의 정책 협약에서도 이 불참을 했었는데 홍준표 후보 측 관계자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 이전에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정책 제안서와 마찬가지로 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만 전했습니다. 네. 정책 협약에 강제성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후보들이 참석해야 하는.
그렇습니다. 네. 뭐 강제성은 없고 이 정책에 대해서 이 찬반 입장을 가질 수는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아니면 뭐 동의한다. 좀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시민 입장에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입장을 좀 밝힐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TV 토론회 뭐 한 차례 있다고 하니까요. 그때라도 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들을까요? 네, 대구 시내버스는 운행 종료 시간이 다가오면 종점까지 가지 않고 노선 중간에 운행을 종료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대구 시내버스 막차도 종점까지 운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시 버스 운송사업조합과 한국자동차노조연맹 대구시 버스 노조는 지난 9일 차량 운행 시간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지급 등에 관한 임금의 노사 합의서를 체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양측은 기존의 오후 11시 30분 종료했던 차량 운행 시간을 이튿날 0시 20분까지 50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구 시내버스 119개 노선 가운데 93개 노선은 막차가 종점까지 운행하지 않고 중간에 종료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체 시내버스 1,500여 대 중 416대가 해당됩니다. 노사 간 합의는 이뤄졌지만 종점 운행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예, 기존 노선의 배차 간격과 막차 출발 시간을 노선별로 모두 조정하는 등 사전 작업을 통해 운행 계획안을 마련한 뒤에 노사 간 합의를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운행 시간 연장에 따라 야간 근로시간 수당을 계산할 근로시간 규정도 마련해야 되고요. 서비스는 개선되지만 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재정지원금 112억 원에 연장 근로수당까지 더하면 내년 대구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래도 시민들은 더 좀 편리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대구시는 재정상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시내버스 운행 종료 시간이 0시 20분까지 지금보다 50분 늘어나는 걸로 결정이 됐다는 소식이고요. 소식을 하나 더 들을까요? 네, 뭐 역시 지방선거 소식인데요. 이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 TV 토론회가 한 차례 또 열리게 되는데 이 TV 토론회 일정이 평일 밤 11시로 잡혔습니다. 평일 밤에요? 네, 오는 26일 오후 11시부터 이 생중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모든 후보들이 참가한다는 가정 아래 이 새벽 1시까지 잡혔습니다. 네. 그리고 열리는 시기가 26일이거든요. 이게 목요일이네요? 네, 목요일이고 사전 투표일 바로 전날입니다. 그리고 본 투표일은 닷새 남겨둔 시점인데 유권자들이 토론회를 지켜본 후에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판단하기에는 좀 촉박한 시간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사전 투표일 첫날 투표하려는 유권자들은 이 전날 밤 토론회를 보고 나서 바로 또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아니 다음 날 출근하려면은 그렇게 늦게까지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시간대 역시 좀 부담스러운 시간대입니다. 저조한 시청률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개최 횟수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는 점도 좀 미흡해 보입니다.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또 행정통합 군의군 대구 편입 치수원 다변화까지 이 대구 시정을 놓고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후보들이 각자 입장을 다 주고받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평입니다. TV 토론회는 몇 번까지 열릴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 대통령 선거를 얼마 전에 치렀는데 이 대통령 선거는 3번 이상 열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광역단체장 선거는 1번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해도 되는 거군요. 네, 한 번 해도 되는 거고 이 법정 토론회가 딱 한 번이고 선거운동 일수도 이 대통령 선거보다는 일주일이 짧거든요. 네. 생각보다 지방선거에서 이 토론을 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은 이 추가적인 TV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법정 TV 토론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이런 결정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네, 선관위에서는 법정 TV 토론회 횟수만큼만 일단 의무적으로 열고 나머지 추가 토론회는 후보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열리면 되는 상황입니다. 네, 평일 밤 11시 좀 유권자들을 생각했으면 조금 불편한 시간대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황금 시간대에 좀 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네요. 예,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대구 지역의 공공도서관
도서관 숫자가 이 구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 확충이 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공공도서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최미 기자가 이에 관해서 이제 기사를 썼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보면은 빈익빈 부익부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런 표현을 쓴 건가요?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2021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구의 공공도서관 수는 44관입니다.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 서울, 인천, 부산 다음으로 많은 건데요. 네. 예, 대구시 전체로만 놓고 보면 적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군별로 보면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대구에서 가장 많은 공공도서관을 보유한 곳은 달서구로 총 9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총 8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인 수성구입니다. 이어서 북구와 동구, 서구, 달성군과 남구, 중구 순입니다. 네. 예, 그리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작은 도서관도 달서구가 50개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 수가 가장 적은 곳은 남구로 총 5개가 운영 중입니다. 예.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달서구에 가장 많네요. 도서관 수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 도서관의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이 도서관 하나당 주민등록 인구수를 이 도서관 숫자로 나눈 값인 이 도서관 접근성을 보여주는 지표를 보면 이 도서관당 인구가 적을수록 이용 환경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한 개의 도서관당 인구가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이 서구였습니다. 이 도서관 하나당 인구가 28,170명으로 나타났고 이 가장 많은 곳은 달성군이었는데 이 달성군은 도서관 하나당 이용 인구가 65,000명으로 이 서구와 비교하면 2.3배나 많습니다. 차이가 크네요. 네, 예, 공공도서관 분포 역시 불균형이 좀 심각한데요. 이 생활 권역별로 공공도서관을 좀 분석한 결과 이 평리와 비산, 내당, 볼리 등을 아우르는 서대구권과 시남, 신천, 범호, 만촌 등을 아우르는 이 동대구권이 8개로 가장 많은 공공도서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 중구를 기준으로 한 도심권 그리고 월배 하원권 등으로 각각 6개의 도서관이 운영 중이었습니다. 네. 이 반면에 현풍권, 안심권, 불로 검단권에는 도서관이 각각 1개뿐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역 간 도서관 편차가 심한 이유가 있나요? 네, 도서관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이유는 지자체마다 도서관 건립 의지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예. 예, 이 의지는 건립 예산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도서관 건립 예산은 국비 40%, 시비 30%를 제한 나머지 예산을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일정 부분 기초자치단체가 건립비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도서관 건립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신규 도서관 건립 계획도 기초자치단체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구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 8개의 도서관이 새로 문을 엽니다. 이 중에 수성구가 3곳으로 가장 많고요. 북구, 동구, 남구, 달성군, 중구가 각각 1곳입니다. 네, 이렇게 도서관이 지역에 편중되는 이유가 지자체의 그 건립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아무래도 도서관이 멀고 부족하면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또 커지잖아요. 또 네. 그만큼 문화적으로도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공공도서관은 한 지역의 문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데요. 요즘은 주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이 도서관의 역할도 다양해지면서 이 단순히 뭐 책을 빌리거나 책을 읽는 공간으로뿐만 아니라 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그렇죠. 역할과 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구에서도 구군마다 지역 문화와 교육의 거점이 되는 도서관을 확보하는 게 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부족한 곳, 모자라는 곳부터 도서관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보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공공도서관 확충이 더 절실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대구 공공도서관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선 지역 상황에 맞게 적절한 수와 규모의 도서관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려면 예산이 50에서 100억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건립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현재 있는 도서관 중 규모가 큰 것을 센터, 그러니까 중심으로 삼고 네. 예, 나머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곳 또는 신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에는 50억 이하, 규모로 보면 1000에서 2000제곱미터 정도의 도서관을 만들어서 도서관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좀 규모가 좀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자 이런 거네요. 근데 수적인 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질적인 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도서관이 뭐 단순히 이 장서만 저장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 도서관법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도서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이 대구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 이게 연단위 계획 수립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서울과 부산은 보면 이 중장기 단위의 도서관 발전 계획을 세워서 이 도서관 홈페이지에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좀 멀리 내다보고 도서관 계획을 세우는군요. 근데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이 서울시의 도서관 발전 계획 종합 계획을 살펴보면 이 공공 도서관의 질적 확충 방안과 이용 환경 개선 방안, 그리고 독서 소외인 서비스 강화 방안과 독서 문화 프로그램 확대 방안 등도 담고 있고요. 이 경기도의 계획을 보면 여러 단체가 도서관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 사이버 도서관의 기능은 어떤 식으로 강화할 것인지, 이 아카이빙 기능도 점점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좀 갖고 도서관 발전을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대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대구시 공공도서관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용역에선 공공도서관 현황 및 인프라 등 기본 사항과 국내외 공공도서관 사례 등을 조사하고 대구 시민이 원하는 도서관 발전 방향, 인프라 등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도서관 건립 시 향후 10년간 우선순위와 규모, 지역별 특성화 등 가이드라인도 용역을 통해 마련하는데요. 이달 중 용역이 마무리되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대구 내 도서관 미래 비전과 목표, 단계별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는 게 대구시의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고 또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구의 미래를 대구시가 좀 더 밝고 또 균형 있게 좀 열어줬으면 좋겠네요.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대구의 경우에는 과거와 미래를 둘 다 좀 보기가 부족한데요. 시립박물관도 지금 현재 대구는 없는 상황이고, 네. 이 도서관도 보면 저도 아이들과 2주에 한 번 책을 빌리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는데 예전과 비교하면 시설과 장소 확보 측면에서는 많이 발전했다는 걸 느낍니다. 이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하게 늘어났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도서관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어서 어느 도서관을 가더라도 이 책을 빌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접근성을 어떻게 더 높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작은 도서관, 그리고 학교마다 있는 도서관 등과 좀 연계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확충해서 대규모 인프라를 투입할 수 없다면 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도서관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 방안을 좀 대구시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도서관과 연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학교 도서관에서 장서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좀 큰 도서관에서 이 장서들을 옮겨오기도 하고, 이 필요에 따라서 이 도서관의 장서들을 한 곳에 머물러 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한다면 예산도 충분히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군요. 예. 네, 어제 기사가 나가고 나서 독자 한 분이 회사로 전화를 주셨었는데요. 반응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도서관이 없어서 여러 번 민원도 넣었었는데 구청에서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마 조성되더라도 당장 바로 드러나는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네. 예, 실제 취재하면서 들은 얘기 중에는 면적이 넓은 동구와 달성군의 경우에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 도서관이 너무 멀다는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도서관 확충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오늘 해봤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17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49분 넘었습니다.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디자인을 가미해 전혀 다른 새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새활용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낯선 단어이긴 한데요. 업사이클 디자인을 실천하고 있는 브랜드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 행사가 팩스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현주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요즘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환경운동이 일고 있는데요. 업사이클링이 바로 그중 하나입니다. 네. 자투리 가죽으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거나 버려진 현수막으로 장바구니를 만드는 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번 전시 타이틀이 리메이커스라고 해서 새로운 가치를 담아 재탄생시키는 디자이너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선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30개 업사이클 브랜드를 만날 수 있고 업사이클 제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클래스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갔을 땐 버려지는 가죽으로 카드 지갑을 만드는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소리 들어보시죠. 여기서부터 폼실로 이렇게 바느질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한 바퀴 쭉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이 꼬일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시면서 얘기 들어주세요. 저희 사용하는 거는 전부 공방이나 공장에서 버려진 자투리 가죽을 이용하는 거예요. 업사이클 재료 중에 가죽이 되게 많이 쓰이는 이유가 공장에서 버려지는 게 이 가죽의 30-40% 정도가 그냥 무조건 버려지거든요. 명품 브랜드에서는 60% 이상 버려진다 그래요. 이렇게 나온 자투리들을 다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제품들을 만들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오염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땀 한 땀 놓아주시면은 조금 더 의미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카드 지갑을 만들었는데요. 가죽이 이제 일정한 모양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하게 나와서 그 나머지 부분들이 버려진다는 거를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재밌기도 했고 의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소 한 마리에서 이렇게 많은 자투리 가죽이 나온지 몰랐고 막상 이런 남는 자투리 가죽을 엄청 많은 걸 듣고 보니까 되게 많이 안타깝고 이런 걸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업사이클링, 더 예쁜 우리말 새활용, 네. 많이 들어는 봤지만 그 뜻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적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는,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전시관이 총 2층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1층에선 브랜드 마켓이 진행돼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실 수 있고요. 2층엔 브랜드 전시와 함께 업사이클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소개돼 있습니다. 전시를 찾은 시민들은 평소 몰랐던 업사이클링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면서 이 제품들이 과연 어떤 재료로 업사이클된 건지 호기심을 갖고 보시더라고요. 네. 시민들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 업사이클이란 개념을 평소에 알고 계셨는지가 궁금해요. 단어 자체는 많이 들어봤는데 내용은 몰랐습니다. 탄소 배출이 안 돼야 그게 업사이클이라는 거를 처음 알았거든요. 업사이클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이번을 계기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겼고 저도 이런 것들을 좀 동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텐트나 요트도 패러글라이딩 할 때 버려지는 소재로 가방이나 모자나 이런 것들을 만들더라고요. 그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구매를 하고 실생활에 사용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활용품을 다시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옷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평소에 옷을 많이 구매하다 보니까 옷들을 많이 버리게 되더라고요. 버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는데 그걸 계기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업사이클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웨딩 드레스가 1년에 170만 개 정도 버려진다고 했는데 이런 버려지는 웨딩 드레스로 가방을 만드는 걸 보고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제 주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캠핑을 좋아하는데 일회용품을 쓰기보다는 저희가 직접 캠핑 용품을 사서 최대한 생활 폐기물 방출 안 하기 위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새활용 제품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를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전시가 아닌가 싶어요. 네, 브랜드 관계자들도 이번 전시를 통해 제품을 소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많은 분이 환경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업사이클, 환경, 친환경, 지구를 아끼자, 지키자 뭐 이런 캠페인들도 정말 많은데 약간 어렵고 남의 일 같고 내가 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가벼운 전시, 가벼운 제품을 만지고 보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고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 마음의 장벽이라 해야 되나? 그걸 좀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려야죠.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쓰고 있는 일회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유한한 상태에서 만들어졌고 지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두세 개 있는 게 아니니까 버려지는 쓰레기를 또 처리하는 것들이나 이런 걸 본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알리고 인간만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리는 게 다른 생명들, 멸종동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리는 게 저의 목적이긴 합니다. 서울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되게 이런 전시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구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되게 다양한 폐자원이 있고 이렇게 버려진다는 걸 일단 잘 모르시더라고요. 가죽도 가죽 제품 다 오래 쓰는데 왜 버려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들은 잘 모르시니까요. 그런 걸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리메이커스 전시는 6월 19일까지 팩스코 전시공간 컬러풀 X에서 진행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클래스는 주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리고요.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 예. 무료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시장에서 평소 잘 몰랐던 업사이클링의 세계를 경험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현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4도에서 29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높아서 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요.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는 만큼 화재에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